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까나.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까나. 자,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 노래. 노회찬 의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자,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일단 성함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상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원래 정의당 대변인 하셨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셨던 걸로 아는데. 정의당 대변인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 했었어요. 최근까지. 교육연수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변인 3달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그 대변인은 좀 대중적인 직함이라. 네, 그래서 제가 대변인을 밀고 있습니다. 전 대변인. 강상구 전 대변인. 네. 예, 어서 오시고요.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지도 이제 지금 1년 3개월. 우리가 됐어요. 방송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이런 날은 방송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날들 중에 하나였었죠. 아, 노회찬 의원 돌아가실 때 제가 또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노회찬 의원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의외로 좀 시크하신 분이셨어요. 원래 노회찬 의원님이 제가 예전에 중앙당 기획실장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셔가지고 네. 제 자꾸 노 대표님 이렇게 이제 제 습관이 들어있는데요. 노 대표님이 원래 되게 부끄럼 많이 타시고 말 길게 안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이크를 드셨을 때 예. 사람 많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대1로 인터뷰한다거나 이러면 인터뷰 하시는 분이 예. 막 땀 흘려요. 이분이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내성적이어서. 네, 엄청 내성적이고. 참. 아는 분만 아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실 때는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만 사실은 돌아가신 분 불쌍하지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요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강상구 전 대변인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네, 예전에 뭐 3대 팟캐스트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김어준의 팟캐스트도 있었고 거기에 노유진은 최강이었었는데 네, 지금 노회찬 의원은 돌아가셨고 네.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진중권 씨 이렇게 네. 그 후에 시즌 2 할 때 참여하신 적 있으시죠? 그 시즌 2 할 때 어. 제가 고정 패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물려받은 거죠. 근데 세 사람이 하던 그 팟캐스트랑 다르게 구독자는 엄청 많았는데 사실상 쫄망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망한 겁니다. 그냥 망하고. 그때 그 누구랑 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지금 이제 민주당 가 계신 저기 경남 통영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 양문석 박사님. 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음악평론가 강원 선생님. 음. 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우리 셋은 나름대로 잘 맞았다 케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 교훈 하나 얻었어요. 뭘 기다려? 그 메이저리거 선수들이 뛰던 경기장에서 예. 관중 그대로인데 동네 야구 팀이 들어가서 경기하면 망한다. 절대 유명한 사람 걸 물려받지 말자. 맞아요. 차라리 이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 아예 새롭게 하지. 그때 노회찬 대표께서 지나가다 저를 만났는데요. 저를 보시더니 노유진 화이팅!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자기한테 화이팅 하는 거야, 나한테 화이팅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화이팅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고 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그 다음에 그렇구나. 그 뒤에 또 정의당에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더 망한 거 있습니다. 아, 유유상종은 제가 아예 진행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한 번 망하면 이제 아예 손을 뗐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솔직히 무슨 심리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정의당 당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공식 팟캐스트 비슷하게 뭐 하나 한다고 하면 기본은 간다.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 착각이죠. 네네.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면은 민주당 공식 채널이나 씀 같은 데 가면 막 70만 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뭐 제가 다 제 탓이기 때문에 당원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어쨌건 저하고 지금 좀 화면상에 예. 위치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서로가 등을 쥐고 대화를 하게 되네. 아 그렇습니까? 뭐 이거 이제 좀 가까워져도 될 것 같아요. 그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게 지금 네네. 방송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 컨셉이라 그런 게 좀 달라요. 네. 자, 재밌네. 이게 무슨 지상파도 아니고. 이제 좀 됐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죠. 예. 자, 어쨌건 이 강상구 전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죠. 지나고 나면은 또 이분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너무 아리고 짠하고 언제까지 이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운에 가신 거기 때문에 예. 보통 이렇게 정의당 당세보다 노유진이 엄청 인기를 끌었던 것은 정의당 때문이 아니고 노유진 때문이었다. 그냥 노유진 때문이었던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그런 분을 우리가 잃고 나면은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아는 바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을 잃은 것 같은 느낌에 네네. 슬픔에 쌓이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늘 옆에 계셨으니까요. 네. 방송 틀면 나오시고. 이제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떨어뜨린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왜 네. 우리 강상구 전 대변인께서 나오셨냐면은 노회찬 오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네. 지금 제가 일단 실물로 좀 일단 보여드릴게요. 노회찬 오록. 네, 언제나 노회찬 오록. 예, 언제나 노회찬 오록인데 네. 이게 지금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렇게 언제나 노회찬 오록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그의 말들 강상구 지음 하고요. 밑에 이 표지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띠지. 띠지. 띠지에는 포복 절도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포복 배를 가득 차게 하고 절도 도둑을 근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는 그 노회찬 의원이 남긴 촌철살인의 어록들이 몇 가지가 쭉 있고요. 자, 이런데 사실 저는 이런 책의 그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예. 걸 상당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건 남아 있는 거고 네. 책이 하나 따로 있으면 좋겠다. 네네. 왜냐하면 이분은 비유의 달인 그러면서 그 촌철살인하는 그 말들이 한 번쯤 그게 이렇게 텍스트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게 책 내고 나니까요.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그 생각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잘 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예. 아무도 아닌 사람이 네. 노회찬 의원 관련한 책을 내면 남들이 비웃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내가 노회찬 의원과 얼마큼 가까웠다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진보정당 계속 일했었는데요. 2003년에 민주노동당 공개 채용할 때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공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뽑아준 게 노회찬 사무총장님이세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면접 장면도 기억나요. 저한테 제가 이제 이제 면접 얘기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이력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자네는 정책이나 기획을 하면 좋겠구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손가락이 좀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직전에 한 2년을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 조사관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 정말 일 열심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유족들 한을 2년 안에 풀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명 맨날 저녁 11시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도 근무하고 추석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아, 2년을 일했더니 이게 조사라고 하는 게 사람 앉혀놓고 이 묻고 답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워드를 계속 치는데 음. 손가락이 고장 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일했으면.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못 써요. 그때 신경이 좀 상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노 대표님한테 당시 총장님한테 저는 손가락이 아파서 컴퓨터를 아예 못 씁니다. 딴 걸 시켜주세요 해서 그때 대외 협력 일을 맡았었던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이후에 뭐 총장님 밑에서 계속 일을 배우면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나뉘거든요. 예.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때 당 대표셨는데 그때 제가 중앙당 기획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번 주는 뭐 하지? 이런 거 상의 맨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좀 네. 신뢰가 안 될까요? 노회찬 퀴즈? 퀴즈라고 아니 하기에는- 저는 노회찬 퀴즈라고 누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회찬 의원 자체를 가까이서 봤다면 좀 보신 분. 네. 근데 그 중에 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책을 쓰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중에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니 그보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노유진을 물려받았잖아요. 망한 거. 근데 그런 과정 거치면서 아니 노 대표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저희 늘 관심사였어요. 재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봤어요. 열심히. 다른 분들도 뭐 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보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약간 좀 따라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자리에서는 무슨 그 얘기가 나오면 아, 이 순간에 나라면 이렇게 말할 텐데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노 대표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 혼자 이렇게 상상으로 배틀을 했어요. 근데 항상 노 대표님이 저보다 더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언제나 그냥 따라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워낙 관심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노 대표님 말을 찾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네. 제가 딱 한 번 해본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뭐 내용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지난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막 뭐라고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내가 인터뷰 해보고 싶은 인물 리스트가 있어요. 네네. 짧은 시간 안에는 그런 게 있고 네. 시간 오래 하다 보면 그때는 시크해지는데 네. 진짜 인터뷰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어서 네. 근데 나중에 아 내가 이분도 인터뷰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분을 인터뷰해본 내 역사가 있다. 딱 거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위대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서야 그 가치가 발견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인데 이 새날 패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예.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 군계 일학의 우리 패널이 여성 패널로는 마차라고 있는데 마차님인데 저 화면 한번 보시죠. 마차님. 저기 지금은 좀 얼굴이 많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저분은 지금 눈 화장을 요즘에는 하고 다니고 안 하고 차이 같은 건데 어찌 됐건요. 그 손석희 100분 토론 마지막 방송에 나오셨던 예, 저게 그날 장면이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면이 나오면 우리 새날 그 시청자들은 노회찬 의원을 보기보다는 뒤에 계신 저 마차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는 그래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네. 굉장히 친숙해요 일단. 그러시겠어요. 네. 좋아하는 장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노회찬 마차님이 노회찬 의원 뒤에 있는 씬스틸러가 나다 이렇게. 네. 자 그런 칭언함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책을 살펴봤어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아까도 그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책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대략 한 395페이지, 약 예, 400페이지 정도 400페이지. 되는데 두꺼워요. 충실하게 쓴 거죠. 옛날에 황교안 씨가 무슨 뭐 새벽에 길을 나서네 하는 그 책을 보면요, 요거 4분의 1도 안 돼요. 아, 저도 봤어요. 그거죠. 새벽에 길 나서가지고 뭐 네.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얇은 거예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충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오록이 숫자로는 몇 개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400개는 훨씬 넘고 500개는 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구성 자체는 100개 정도 어록은 그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어록이 나오게 된 경위라든가 아니면 제 생각 이런 걸 좀 수필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0개 좀 넘는 거는 그 각 100개와 유사한 혹은 그 100개와 비슷한 분야의 말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예. 각 꼭지별로 뒷부분에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400, 뭐 한 80개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페이지 수가 그 정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두껍게 나올 줄은 네. 몰랐어요. 지금 약 400페이지 되는데, 네네. 야, 오록이 이렇게 많았었군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의 유명한 말들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중에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말을 멋있게, 네. 의미 있게 잘할까? 요거 때문에 오록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판. 아, 네. 2004년 총선 때 하셨던.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기억에 남는 건데.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총평으로 네. 노회찬 오록은 어떤 의미를 가진 책이에요, 작가님 보시기에? 작가님 제가- 보게 되겠죠, 지금은? 네네. 이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책에 들어가면서도 썼는데 일단 정치권 막말 심하잖아요. 네. 근데 품격 있는 정치원의 사례집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진짜 막말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그 말을 보다가 노회찬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품격 자체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상쾌하고. 네. 네, 정치 품격 있는 정치 언어의 사례집이 이겠구나.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거 다 한 권씩 사보셔야 된다. 정치인 네. 지망생 그러네, 이런 진짜. 분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쓰면서 저도 몰랐던 말 정말 많이 봤는데요. 예. 인생의 지침서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시민들도 이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 뻔한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나은 책이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의 안내서.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든 경제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온갖 분야의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개의 어록들을 반드시 남기셨어요. 화려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가 있었다. 예, 충실하게 여러 분야에서의 어록을 다 남기셨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남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개혁의 안내서다라고 말할 만하다 실제로 싶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가면은 뭐 바른 말 뭐 상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분이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떨 때는 진짜 막 막말의 화신 같은 사람들이 무슨 네, 뭐 맞아요. 무슨 언어상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언어도 그게 자체가 언어도단인 거죠. 네. 아, 그리고 실제로는 한글 쓰자는 운동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글 이 국회의원 배지 있잖아요. 그것도 한글로. 노 대표님이 막 주장하셔가지고, 국회. 예, 그 국자, 네. 국자인데 나라 국자의 네모가 예. 이렇게 생략된 배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국자의 가운데 부분만 들어가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글자가 약간 의혹할 때 혹자하고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형성 문자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노 대표님이 국회가 의혹이 많은 데라서 배지를 그렇게 다는 것이냐, 한글로 바꿔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서문도 한글로 바꾸셨고. 근데 노회찬 의원은 지금 우리 강상구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준비된 멘트였을까요? 아니면 순발력이 워낙 뛰어난 멘트였을까요? 아니 그게 제가 저의 오랜 연구 주제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준비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 좌절이거든요. 예. 못 배우겠구나. 예. 그랬는데 그래서 여쭤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인터뷰 다 찾아봤는데 노 대표님은 시종일관, 일관되게
자기는 준비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집중력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럼 머리가 엄청 좋으신 거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음식 만드는 것처럼 재료가 좋아야 되고 그 재료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고 예. 그 재료를 가지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요리를 하는 것인데 예. 재료를 사전에 충분히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 독서를 한다거나 음. 다양한 경험을 한다거나 자신의 철학을 잘 그 풍부하고 정교하게 다듬는다거나 이런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었어요. 예.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 사람들 만난다거나 뭐 마이크 앞에 선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평소에 몸과 마음에 잔뜩 담아놨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셨었고요. 사실 준비를 해가면 준비한 말을 할 기회를 잡느라고 오히려 이 말의 맥락을 맞아요, 놓칠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다고 그런 경우 하시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차라리 준비 없이 그냥 간다. 그래서 그러면 나 기본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는 거야.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전혀 준비 안 했다는 건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거는 초반에는 좀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저 3선이셨으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의 이력이 쌓일수록 이제는 뭐 준비 없이도 그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촌철살인을 마구 구사할 수 있는 네. 경지가 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 되더라고요.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좀 뭐가 많이 알고 있네 하고 어려운 표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공감되게끔 생활 용어를 엄청 구사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다고 보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노 대표님의 가장 강력한 장기였던 것 같아요. 그 F킬라 뭐 이런 거. F킬라 그거. 그게 사실은 그 공수처 노 대표님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최초로 발의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들었으면 최근에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 하신 거였어요. 공수처 가지고 뭐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 홍준표 예. 대표가 또 뭐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싫어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이렇게 해서 그 그렇지. 한마디로 예. 다 정리하신 거죠. 진짜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런 거. 네.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답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반박 못 할 만한 정도.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반대하면 다 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네. 야. 근데 지금 뭐 공수처 이야기 끝에 생각나는 게 삼성 엑스파일이거든요. 아, 네. 그때 노회찬 의원이 그것 때문에 의원직 상실했다가 맞아요. 다시 창원 내려가셔 가지고 당선되니까 엄청 고생하셨죠. 네. 삼성 엑스파일 어디 있어요? 아니,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슈가 안 돼서요. 그 대부분 잘 관심을 못 가지실 텐데 그때 삼성 엑스파일 그러니까 삼성 그 이학수 부회장하고 중앙일보 홍석현 씨하고 둘이 뭐 대화하고 뭐 이랬던 것 등등 을 안기부가 녹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기부가 감청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테이프인데 그 테이프 중에 3개를 공개했는데 떡값검사 7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셨던 건데 그때 테이프가 280개였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다 터지면 나라가 거의 흔들렸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테이프가 280개였는데 3개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 대표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노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몇 년 전에 문득 아니 근데 대표님 그 테이프가 280개이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3개 빼고 나머지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좀 그 사회적으로 발언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조국 그 장관 시절에 길진 않았지만 그거 좀 공개하셨으면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네, 판도라의 상자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경유착 그리고 정경유착의 실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원유착이죠. 경원유착. 경제 그 재벌과 언론의 유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돈 받은 검사들 7명 얘기 나올 때
당시에 고위직 검사 말고도 그 사람들 말로는 주니어 검사들도 좀 챙겨야지 뭐 이렇게 막 얘기했었어요. 그랬으면 그때 주니어 검사, 젊은 검사들이 지금은 검찰에 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추측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테이프가 공개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겠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2013년인가 그 심상정 의원께서 그 테이프 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의원님, 아. 그 다음에 당시에 이해찬 또 의원님이 이렇게 했기나? 공동 발의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기 만료로 그냥 그 법안은 폐기됐죠. 저는 이거 너무 아까워요. 아, 그러네. 진짜. 이거는 언젠가 좀 시간 더 흐르기 전에 공개를 하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 대표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노회찬 의원께서 남기신 일종의 유지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 대표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 있으셨고 당연히 그러셨겠죠. 이게 공개되면 사실은 검찰, 언론, 뭐 재벌 다 여전히 쌓여있는 적폐 예. 청소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지는 없는데 네네. 상당히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하면서 수년 동안 스탠스가 범진보예요. 네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을 다 안으려고 노력해요. 네. 근데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한 네네. 검찰의 어떤 국면에서 네네. 간혹은 정의당의 스탠스가 욕을 먹기도 하는데 욕 엄청 얻어먹었죠. 근데 문제는 네. 노회찬 의원 후원 회장이 조국 장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의당은 조국 장관 같은 스타일은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등을 지낸 사람이지만 그분 자체의 스탠스가 범진보였을 거예요. 네네네. 어느 쪽이든 간에. 네. 그때 정의당은 좀 어떤 그 뭔가 좀 기회주의적인 느낌보다 네네. 정반대로 인간적인 느낌으로 네.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노력을 처음부터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네. 지금 지나고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하든 한 가지 입장을 정확히 택했으면 지금은 훨씬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좌우면하고 우왕좌왕하니까 네. 이쪽 저쪽 욕 다 먹는. 양쪽 다 떠났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같은 상식은 일단 조국 장관이 뭘 잘못했냐 이런 걸 떠나서 검찰이 네네. 너무 과하니까 네네. 과잉 수사하면서 표적 수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검찰이 문제가 훨씬 더 크구나라고 느끼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스탠스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정의당은 왜 처음에 그게 우왕좌왕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의당 안에도 두 가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고 당시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은 그 이제 조국 장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시절에 네. 조국 후보자를 자유한국당식으로 비판하는 거 말고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의당 안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정의당의 입장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략 부재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일반 민심에 있어서의 가장 한 가운데 서 있는 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떤 정확한 어떤 컨텐츠보다는 이미지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에 감동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그 조국 당시 교수가 민정수석이었겠죠. 예. 민정수석이 가서 오열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연상하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에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다는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삼성 엑스파일 얘기도 했는데요. 정의당은 정의당 당 내에 그런 두 가지 입장이 그러니까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의당의 정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노 대표님 살아계셨으면 그 정의당의 정치를 주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정의당의 정치란 뭐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청문회 그 국면에서 조국 장관 그 조국 후보자께 물론 정의당은 그때 법사위원이 없어서 그
청문회 들어가지도 못하는 당이었어요. 오해찬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주로 노 대표님 계셨으면 들어가셨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돌아가시 직전에 법사위셨는지는. 근데 어쨌든 그거 좀 확인해 보면 네. 되고. 어쨌든 근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뭐냐면 조국 후보자는 삼성 X파일 당시에 공개되지 않고 남아있는 테이프 270여 개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는 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개하는데 협조할 생각입니까? 그런 식의 질문. 예,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다 이러면 저는 그러면 정의당이 오케이 하는 걸 누구도 욕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정의당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그것 때문에 의원직 상실하고 의원직 상실한 기간의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정의당은 O냐 X냐만 고민했지 시험장에도 못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의제를 정의당만의 의제를 던지면서 그 국면을 그 정의당의 식으로 해석하고 끌고 가고 뭐 이런 노력,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못했던 게 저는 아쉽고 노 대표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삼성 X파일 무엇보다도 본인이 쭉 겪어오셨던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모로 저는 조국 장관한테도 더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의 청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보 진영 중에서 조국 후보자한테 비판적이었었던 사람들도 삼성 X파일 테이프 공개하면은 그거는 재벌에 대한 그 문제 제기도 되고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고 그다음에 검찰도 지금보다는 더 훨씬 제대로 그 기존의 문제를 파헤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걸 할 수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요. 전 좀 아쉬워요. 노 대표님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일종의 그게 것 같아요.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런 게 정치죠. 그러니까 진짜 정치. 대장이 딱 어떤 그게 당직에 뭘 맡고 있던 간에 대장이 딱 어떤 결정을 하고 네.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세상은 뭐 가정이란 게 역사에는 가정이란 게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건 검찰이 문제다.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국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언론이 맹폭하는데 견디기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자, 그 이야기는 뭐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의당이 정치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예. 자, 노회찬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첼로 연주 의외의 취미.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학생 때 첼로 연습을 하셨다고 하고 그것도 굉장히 그 유명한 첼로 연주자들한테 레슨도 받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분이 아니신데 근데 이제 그런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첼로도 배우게 하시고 첼로는 치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켜는 거죠. 켜는 거예요? 네. 첼로를 치면 약간 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커가지고 칠 때도 많고. 네. 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첼로를 켜는군요. 저 솔직히 첼로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첼로만 그 첼로를 하셨는데 그래서 노 대표님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첼로 연주를 잘 하시니까 옆에 여학교에 가서도 연주하고 막 이랬다 하면서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갈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보면은 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옛날에 우리 뭐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독서입니다, 음악 감상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영화에 한번 꽂히시니까 뭐 그해 나온 영화는 다 봤다. 야, 그다음에 성격이시구나. 네. 그다음에 소설에 한번 꽂히니까요. 소설 관련 월간지를 4개를 정기 구독하고 그해 발표된 단편 문학은 다 읽었다. 그다음에 음악회에 꽂히니까 이 각종 음악회 자기가 갈 수 있는 음악회는 전부 다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 감수성이 뛰어나신 네. 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문화인 고시 이런 게 있으면 수석 합격이에요, 이분. 아, 그렇구나. 엄청 뭐든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단순히 이런 예술적 감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예술적 감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촌철살인의 어록이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첼로를 연주하듯이 네. 이렇게 말을 변주한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거지만 노동운동할 때는 용접공. 그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용접공이죠. 용접공도 그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원래 그 고대 다니시다가 대학교 안 다니고,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 안 가고 그 영등포 기계공고 부설 그 청소년 직업학교 예. 다니셨는데 그 용접공 자격증 받는 날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날하고 같은 날이었대요. 아이고. 고른 거죠. 용접공 자격증 받는 쪽으로 가시면서 인생의 행로를 고르신 거고요. 제가 정말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분은 정말 왜 이렇게 대단하시지 생각했던 건 그 용접도 잘하셨대요. 못하는 게 없으시네. 용접도 남들보다 잘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당시에 용접하는 노동자들 처음 초임이 당시에 1,800원 정도 됐는데 이분은 5,000원 받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뭐든지 빨리 적응하고. 네, 빨리 하시고 이게 그다음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지 않은 멘트였다면 네. 노회찬 오록은 진짜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참 점점 자괴감이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네. 여사님께 이 책 보여드렸어요? 예, 제가 직접 뵙고 갖다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고생하셨다고 담담하게 그냥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막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고 떨리고 죄송하고 막 온갖 감정이 들어갔고, 예, 온갖 감정이 들고 다른 분한테 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모님한테 들을 때는 내가 뭐라고 이걸 정리해 갖고 감히 이걸 또 드리고 막 이런 짓을 하나 싶어 갖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는 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유튜브 등을 켜면 네. 웬만한 어록들은 다 나오긴 하죠. 네. 그런데 그게 텍스트로 정리된 어록은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종합본이자 유일한 일종의 텍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화려한 이 비유와 촌철살인의 이 어록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잘하신 건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여사님께서는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면 우리 남편이 이런 이야기도 했구나라는 아마 그러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본인은 네.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 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강상구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알게 되는 내용도 훨씬 네.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네. 이게 노회찬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공인, 네. 또는 정의당으로 봐도 지도자급 인사에 네. 이 어록을 모아서 만약에 수익금 생기는 부분이 네네. 나 혼자 갖겠다고 나는 책을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써요? 이거 수익금은? 완전히 막 그 핵심을 푹 찌르시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이걸 막 얘기해도 되나? 제가 원래는 노회찬 재단, 그러니까 책을 내기 전에 재단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정리할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재단에 찾아가서 뵙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자꾸 노 대표님 어록을 정리하고 있다. 내가 이거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고 있다, 내가. 그러다가 텍스트가 많이 쌓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마음 먹은 게 올해 7월인데요. 사실 미리 계획을 했으면 노 대표님 돌아가신 지 일주기 맞춰 갖고 냈을 거예요. 근데 7월 초 돼서 7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7월 초 돼 가지고 이거 자꾸 내가 이러고 있는데 차라리 책으로 쫙 정리를 해야 일단락 되고 나도 더 이상 이걸 안 하겠구나. 이건 운명이네. 그래야 나도 내 일을 하지. 운명이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낼 자격이 되나 싶어가지고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찾아뵙고 이제 내도 되나요? 말씀드렸더니
아, 그런 책 필요하니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쇄 인쇄. 그거 반은 제가 재단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팔릴지 어쩔지 모르겠고. 이 방송 나간 뒤에 불티나게 팔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반으로 나누기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재단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유, 그 정의당 사람들 다 그 돈도 없이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냥 당신 쓰세요. 아이고. 노 대표님이 선물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러면 인쇄는 5대5로 하지 않고 대신에 책 팔리는 거 봐서 제가 화끈하게 재단에 목돈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러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책이 많이 팔려야 되지. 네네. 그러니까 그래야 재단에 목돈을 드리죠. 얼마를 드리든 간에 목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목돈을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웬만한 책 홍보를 가끔씩 할 때는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면 받침대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사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노회찬 의원 거는 그렇게 죽어도 말을 못 하겠네요. 이거 약간 라면 받침대로 쓰기에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얇은 게 좋잖아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읽어봤는데 요즘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다 스마트폰인데요. 가끔씩은 책 한 권 들고 타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노회찬 의원의 이 책이요. 언제나 노회찬 어록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그의 말들 이렇게 해서 정말 막 여러 가지 기획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고생을 했겠구나 싶은 것들이 보여요. 그냥 뭐 막 낸 책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나 노회찬 어록 책이 뭐 많이 팔리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사서 인생의 지침서로 써도 좋을 법한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목을 언제나 노회찬 어록으로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뭔가 좀 우울할 때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기득거릴 수 있어요. 긍정 에너지가 나온다. 네네네. 그리고 또 너무 기쁠 때 막 업될 때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 또 차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 보시면 실컷 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화든 책이든 울다 웃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이 책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노회찬 어록 옆에 끼고 계시라. 좋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책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워낙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시니까. 대부분 이렇게 앞부분 읽다가 더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재미없잖아요. 자, 저는 이 책은 한번 열독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네, 열독 다 하시면 그거는 전적으로 노 대표님 덕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공수처 이야기도 하셨지만 아마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마 선거제 개혁.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회찬 의원은 선거제 개혁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거제 개혁 자체가 안 되면 공수처 처리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묘한 함수관계가 지금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랑이 꼬리 노회찬 의원이 남기신 유지 중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 개혁을 꼭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망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뭐 제가 작가 주제에 뭐 그리고 우리 애는 저를 자꾸 제가 작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백수라고 얘기해서 뭘 전망하고 이럴 처지는 아닌데, 근데 12월 3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공수처법 부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는 선거법도 그 국회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황이고, 근데 또 부의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해가지고 이제 표결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시간은 조금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하되, 그리고 뭐 각 당의 입장이 있겠죠.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일관되게 주장했듯이 지금 올라간 법안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논의는 안 될 거라고 일단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거는 민주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노 대표님이 이제 그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계속 생각하셨던 건 각 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정확히 배분되는 것이 음. 국민의 의견 분포를 의원의 수로 정확히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이렇게 네.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저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소고기 700g 사서 집에 가서 펼쳐보면 그게 700g 그대로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노 대표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연동형 100%가 아니고 준연동형 해서 연동형 50%짜리지만 그게 네.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지역구 의원수 너무 줄이면 안 되니까 지금 올라간 법안 중에서 비례를 좀 줄이고 지역구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타협보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심상정 대표는 지금 10%만 늘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의석수를 더 늘리자 이런 거고 저는 의석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방송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 독일식 네. 정당 명부제를 방송으로 말한 게 4년 전인데요. 네. 그때 우리가 했던 건 인구 비례로 따지면 500석 정도 돼야 돼요. 맞아요. 비례대표가 한 250 정도 되고 네네. 뭐 그런 주장하는 지금도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건 저희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특권 좀 줄이고 월급도 좀 줄이고. 국민수한제 꼭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변호사도 숫자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 국민들한테 편한 거잖아요. 원래 숫자 적은 애들이 특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검사도 네. 한 몇만 명 내야죠. 그렇죠. 그 의사도 발에 치여야 돼요. 그러면 특권층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국회의원도 좀 발에 치이고 그래갖고 뭐 그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거지.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을 뽑다 보니까 그 뭐 주로 돈 많은 사람들 뽑히고 특히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되니 이게 지금 뭐 될 일도 안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시간 관계상 뭐 여쭙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근데 딱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네. 지금 노회찬 의혹이라고 주제를 잡고 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혹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한 네. 480개 정도 되는데 그 480개 의혹 중에서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최고의 의혹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그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추려 보라고 하시죠. 아니 그래서 한 가지 추린 거는 제가 띠지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까. 토복절도의 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 1월 1일 날 정의당 신년 인사회 때 노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그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로 나눈다. 예. 나뉜다. 촛불 이전은 BC. 비포 캔들 BC. 그 깨알 같은 말장난. 네네. 깨알 같은 말장난. BC 비포 캔들이고 그다음 촛불 이후가 있는데 촛불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촛불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는 포복절도에 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포복절도가 배를 가득 채우고 도둑을 근절하겠다. 이런 거였고 저는 이 포복절도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이 노 대표님의 이 살아생전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이걸 아주 담뿍 담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전부 다 포복절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포복절도라는 게 원래 뜻은 한자가 틀려요. 예, 완전히 틀려요. 배를 부둥켜 안고 넘어질 정도의 몹시 웃음 이런 네, 뜻인데. 그거예요. 절도는 도둑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네. 야, 포복은 배를 포만감 있게 배부르게 하다 이런 거고요. 야, 순간 재치가 엄청나신 분이셨네 진짜. 네. 그건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 또 하나요. 또 하나는 약간 좀 진지한 얘기 될 수 있는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안 타겠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텐데 인생 살다 보면 후회도 되고 이러니까 타임머신이 있으면 후회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다시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분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안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겠다 이런 거예요. 나 저랑 생각 비슷하시네. 그러세요? 저 타임머신 안 탈 거예요. 그러시구나.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저는 타임머신 타고 싶어요. 그거 말고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지구에서 싸우다가도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다. 그렇죠. 그거 그때 거기도 포함돼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평소에 사이도 나쁘고 그렇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냐. 예.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 시절인데 그때 정말 공감했던 말 중에 예, 하나였어요. 통합진보당하고 같이 이제 선거 연대하는데 그땐 뭐였습니까? 한나라당이었나요? 예. 이렇게 기억도 안 막 나고. 비판하니까 아, 이름 바꿔봐야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비판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예. 자, 나머지는요 스포일러가 돼요. 네, 더 이상 말씀하시면은 스포일러가 되고 제가 가끔씩 여기에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네. 홍준표 막말이 서민적 용어라니 이보다 더 서민을 모욕한 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네네네.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이용해 먹도록. 아유 그러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강상구 작가님 작가 데뷔하신 거죠? 아니, 말하자면 제가 사실 이게 7번째 책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과가 화려하시네. 근데 네. 그 전 책은 다 안 유명해가지고 뭐. 아, 그리고 작가가 원래 제가 전업도 아니고. 그러시군요. 네네. 전업도 아닌데 책을 쓰는 거 보면 머리는 노회찬 의원님만큼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럴 내가 리가 자네한테 있겠습니까? 머리 쓰는 일을 맡기겠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이 아파서 그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대답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범진보 방송을 지향하는 새날에서 가끔씩은 정의당 실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아 그러시죠? 조국 국면 같은 데서 막 저렇게 데스노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태생 자체는 한 가족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운동권 자체의 느낌이 네. 약간 색깔이 갈려 있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정의당이 민주당만큼이나 친근한 느낌, 뭔가 좀 일을 맡기고 싶은 느낌의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내가 민주당 사람을 찍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 없는 상태라면 나는 일바로 정의당을 찍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친근하게 그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 건설이란 말 항상 해오지만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때보다는 훨씬 대중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참 인기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지율 한 10% 이상 올라가고.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저는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당에게. 예. 아니 뭐 저는 오늘은 노회찬 어록 작가로 나왔으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옆에 항상 언제나 노회찬 어록을 구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냥 심심할 때도 그다음에 잠깐 책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실 때도 그다음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노 대표님 돌아가셨지만 노회찬 어록은 남아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예.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회찬 의원께서 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우리도 같이. 근데 노회찬 네. 의원만큼 뭔가 이런 식의 영혼을 울리는 어록을 네. 남기신 분들은 많지가 않죠.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인이 다시 좀 등장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막 흉내 내려고 전 대체 불가라고 그렇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자, 우리 강상구 전 대변인님, 강상구 작가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노회찬 의원에 대한 회고가 짧게나마 한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그립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 써주시고 더 좋은 정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